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수력입니다. 여기서 수는 물, 력은 힘, 풀어서 이해하면 물이 흐르거나 떨어지는 힘, 즉 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어떤 일에 이용하였을 때의 동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수로입니다. 여기서 로는 길, 풀어서 이해하면 물길, 의미가 확장되어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면상의 일정한 길, 또는 수영 경기에서 각 선수가 헤엄쳐 나가도록 정해놓은 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육로는 땅 위의 길이고 해로는 바다 위의 길입니다. 다음 표현은 수도입니다. 여기서 도는 길, 풀어서 이해하면 물이 흐르는 길, 의미가 확장되어 물을 보내주는 설비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수돗물, 수돗물이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를 수도꼭지라 부릅니다. 참고로 상수도는 사용할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 설비이고, 하수도는 버리는 더러운 물을 보내주는 설비입니다. 이 둘을 아울러 상하수도라고 부릅니다. 도를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의 도는 길, 로도 길, 풀어서 이해하면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비교적 넓은 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다음 표현은 수면입니다. 여기서 면은 얼굴 또는 모양, 풀어서 이해하면 물의 겉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수면은 바닷물의 표면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현은 수묵화입니다. 여기서 묵은 먹, 화는 그림, 풀어서 이해하면 물과 먹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수분입니다. 여기서 분은 나누다, 풀어서 이해하면 나누어져 있는 물, 즉 축축한 물의 기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수산물입니다. 여기서 사는 나타, 물은 물건, 풀어서 이해하면 물이 낳은 물건, 즉 물에서 생산되는 물고기나 조개, 갑각류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현은 수삼입니다. 여기서 삼은 삶, 풀어서 이해하면 말리지 않아 물기가 있는 삶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산에서 나는 삶은 산삼, 사람이 키우면 인삼, 수삼을 찌고 말려서 붉은 빛깔을 내면 홍삼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현은 수상입니다. 여기서 상은 위, 풀어서 이해하면 물의 위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수상교통, 수상가옥, 수상스포츠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수석입니다. 여기서 석은 돌, 풀어서 이해하면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 또는
물 속에 있는 돌 또는 실내에서 보고 즐기는 관상용의 자연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수석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니 영화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표현은 수세식입니다. 여기서 세는 씻다, 식은 법, 풀어서 이해하면 물로 씻는 법. 의미가 확장되어 변소의 오물이 물에 씻겨 내려가게 하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수세식 변기, 수세식 화장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수세식 이전에 예전부터 존재하여 내려오는 방식의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현은 수심입니다. 여기서 심은 깊다, 풀어서 이해하면 물의 깊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심을 공유하는 단어로 심해는 깊은 바다, 심야는 깊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표현은 수소입니다. 여기서 소는 바탕, 풀어서 이해하면 물의 바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수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00년대 유럽의 연금술사들이 강한 산성용액에 금속을 넣어 인공으로 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폭발 후 물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1793년 프랑스의 라부아지에가 그리스어로 물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하이드로젠이라 부를 것을 제안하여 지금까지 하이드로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의 하이드로는 물이나 수소를 의미하고 젠은 생성되거나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이드로젠을 번역하면 수소가 되는 것입니다. 수소는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입니다. 빅뱅 직후 쿼크와 전자가 생겼고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습니다. 그 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었고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가지게 되면서 최초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성자가 한 개이면 수소이고 양성자가 두 개이면 헬륨입니다. 그리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결합하면 무거워졌다고 하여 중수소라 부르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결합하면 총 3개만큼 무겁다고 하여 삼중수소라 부릅니다. 수소는 질량이 가장 작은 원소이지만 가장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질량의 약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거운 헬륨이 우주 질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 및 다른 항성들도 비슷한 비율로 생성되며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수소와 헬륨 이외의 다른 원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소가 핵융합하면 양성자가 2개로 늘어나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서 헬륨이 다시 핵융합하면 양성자가 6개인 탄소나 양성자가 8개인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질량이 더 큰 원소까지 핵융합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별들은 다양한 진화 과정을 통하여 주기율표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다양한 원소가 존재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배운 지식과 연결하여 생명의 근원인 물의 재미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은 비대칭으로 극성을 가진다고 지경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소와 수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원자는 양성자만큼 전자를 가지는데 전자를 주기로 구분하여 법칙에 따라 정리한 표가 주기율표입니다. 주기별로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전자 개수가 다릅니다. 1주기에는 2개, 2주기와 3주기에는 8개, 4주기에는 18개.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전자 개수가 다릅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경우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기에 1개의 전자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의 경우 양성자 8개와 전자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에 2개의 전자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하면 바로 물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가 쏠려 있는 산소 쪽이 음극, 그 반대쪽인 수소 쪽이 양극이 되는 것입니다. 극성 분자인 물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발생하여 결합하게 됩니다.
수소가 결합한다고 하여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얼음이나 눈을 통해서도 물 분자가 극성이며 수소 결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분자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어 밀도는 높아지고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물 분자의 경우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오히려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늘어나 밀도는 낮아지고 부피는 늘어나게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물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느슨한 상태로 연결되어 만났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물 분자가 움직임을 멈추기 때문에 120도의 각도로 수소 결합하여 육방 격자 구조로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낮아 물 위로 뜨게 되고 부피가 증가한 만큼 물 밖으로 노출됩니다. 얼음이 녹아서 다시 물이 되면 증가한 부피만큼 줄어들어 다시 원래 부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물에 떠 있는 얼음이 녹아도 물의 높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얼음 결정으로 변할 때도 수소 결합에 의하여 육각형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결합하게 됩니다.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온과 습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독특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반짝이는 별과 얼음 결정의 아름다움까지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글어휘가 지속 가능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